이번 시간에는 미술 옥션 리뷰를 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10월 29일에 진행하는 일본 SBI 옥션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외 옥션 위주로 리뷰를 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SBI 옥션은 일본의 핫한 작가들 위주로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는 옥션으로 일본의 전통 마이니치 마을렛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옥션사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옥션은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으며 엘사 아빠는 151번 랏을 진행하는 작품부터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야 타카노의 작품이 보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1976년생입니다. 에미네이터로 데뷔해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 짱 시리즈,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화 작가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얻었으며 현재는 카이카이 키키 갤러리 소속입니다.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귀여움으로 양식화해내는 것이 작품의 특징이며 2015년 조연화랑에서도 전시를 하였습니다. 어린이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의 그림체나 망가, 애니메이션의 템플릿을 가져다 씁니다. 예전부터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으며 43만 달러가 넘는 낙찰 가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2002년 구작으로 현재에 비해 약간 아쉬운 도상으로 추정가 내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다음은 최근에 핫한 오비 작가입니다. 오비는 1992년 젊은 작가로 몽환적인 분위기의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비 역시 카이카이 키키 갤러리 소속이며 현재 페로탕 서울에서 11월 19일까지 전시 중에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과 소셜미디어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환경에서 자란 신세대 예술가의 일원으로서 작가는 눈이 넓은 어린 소녀의 반복되는 모티브를 통해 여성 정신의 꿈꾸는 필터를 탐구합니다. 2022년 4월 필리스 홍콩에서 40cm 지림의 작품이 약 27,000달러에 낙찰이 되었으며 이번 작품은 30cm 지림의 도상이 더 좋은 작품으로 추정가 상단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토모쿠 나가이 작가의 작품이 있네요. 토모쿠 나가이 작가는 1982년생으로 2021년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6월 레베넬 옥션에서 2m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12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되었으며 각각의 독특한 공간 감각을 수용하며 허구적 내러티브의 세계를 캡슐화하는 역동성이 여러 급의 이미지와 복잡하게 겹쳐집니다. 다채로운 마티에르와 분놀림이 마치 작곡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환상적인 리듬을 형성합니다. 우리나라의 2011년 가나아트에도 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출품된 작품도 귀여운 집과 캐릭터들의 집합으로 추정가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다음은 울랄라 이마입니다. 울랄라 이마이 작가는 1982년생으로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의 장난감, 평범한 음식 및 기타 가정용품을 신비하고 생생한 주제로 변형시킵니다. 과거에는 유화로 정부를 그렸지만 이후에는 캐릭터 모습들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그의 최근 전시로는 2022년 7월 한층 발전된 모습인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의 최고가는 2022년 5월 20호 작품으로 15만 달러가 넘게 낙찰이 되었네요. 이번 작품은 2020년작으로 최근 작보다 아쉬움이 있지만 추정가 대비 몇 배는 높게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리타카 사토는 1980년생으로 사진으로 착각할 정도의 세밀한 드로잉으로 인물을 그리고 그 위에 아크릴로 덧칠하는 방식의 도상을 구사하며 두꺼운 마띠에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리타카와 비슷한 작품을 그리는 작가는 이다나, 조셉 리 등이 있는데요. 작가는 사실적인 드로잉으로 구사하는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2022년 1월 10호 작품이 35,000달러를 넘기면서 컬렉터들에게 많은 놀라움을 선사했는데요. 이번에도 두 점의 작품이 출품되는데 그 중에 30호 사이즈의 작품은 옥션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리입니다. 리는 1980년생으로 우리나라 옥션에도 등장할 만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약간 주춤해 보입니다. 리의 최고가는 캔버스 50호 작품 86,000달러로 2021년 12월 대만 레베넬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번에 출품되는 작품의 퀄리티는 평균적으로 보여지며 상위 추정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메구로 야마구치의 작품도 두 점이 출품되었는데요. 고대 일본 서예에서 영감을 얻고 전통적인 추상 표현주의를 재창조한 메구로는 도시의 문화와 과장된 장면을 대담하게 추가하여 3차원을 사용하고 역동적인 색상 사용과 서로 다른 재료의 중첩을 통해 매혹적인 시각 효과를 만듭니다. 최근의 전시는 올해 9월 홍콩 소더비 전시장에서 15점 전시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올해도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작가입니다. 두 점 모두 상위 추정가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다음은 코에이나와의 디렉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요.
코에이 나오는 일본 블루치 작가 중 한 명으로 우리나라에서 픽셀 디어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어디서라도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디렉션도 나와의 대표 작품으로 탑과 와인 디자인을 해당 작품으로 하였으며 디렉션은 중력을 사로잡는 데 의의가 있으며 캔버스 15도로 각도를 틀어 배치하고 점도가 강한 물감을 떨어뜨려 점이 선이 되고 선들이 모여 면이 되는 화면 구성을 합니다. 작가의 모멘트 시리즈도 출품되었는데 기하학적인 구성이 매력적인 작품으로 상위 추천가를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이다 유키 사마의 작품 2점이 나왔네요. 1990년생의 작가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금과 같은 모든 만남을 마음의 필터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투영하여 시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풍부한 임페스토와 생생한 색상의 물결을 보여주는 것이 작품의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다는 2021년 6월 약 35만 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하며 일본 젊은 아티스트 중에 가장 높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 중 더 피그는 작가가 영국의 윌트셔에 있으면서 말과 돼지를 작품의 모티브로 그렸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점이 출품되었네요. 두 작품 모두 기본적인 작가의 작품들로 추정가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드사키도 캔버스 2점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메드사키는 한동안 안 좋았다가 최근에 10월 소도비 홍콩 경매에서 나온 작품이 약 20만 달러의 기록을 하면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이번 SBI 옥션에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2점은 무라카미 타카시와 앤디 워홀을 오마주한 작품으로 추정가 안으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키네는 1988년생으로 미소녀를 흑백으로 그리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입니다. 우리나라 옥션의 이유한처럼 SBI 옥션에서 단골 손님으로 자리 잡은 작가입니다. 여성 특유의 의미심장한 표정, 청순함, 그리고 조금은 백치미가 느껴지는 표정을 교묘하게 그려내 마치 사춘기 소녀의 여성이라는 대상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상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해줍니다. 미술시장이 불황이다 라고 하지만 일본에서의 키네의 인기는 미소녀를 그리는 작가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품된 두 작품도 15만 달러, 5만 달러의 수준으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앤디 덴즐러 작품도 있네요. 앤디 덴즐러는 우리나라에서 오페라 갤러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인물상을 그리고 주걱으로 캔버스를 가로질러 대담하고 가로로 긁힌 흔적이 과감하게 줄무늬가 된 흔적 이미지는 마치 영상이 정지된 듯한 효과를 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이전에 왔다가 다음에 올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실내의 인물 그림을 주로 그렸다면 최근 도상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의 그림 기법으로 야외 배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작품이 훨씬 좋아 보이며 앞으로 작가에 어떤 발전을 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출품작은 전신이 아닌 작품으로 3만 달러 선으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디 마르티네즈는 2019년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가로 최근 들어 좋은 작품의 도상 작품들은 옥션에 잘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2021년 11월 홍콩 폴리 옥션에 출품이 되었으며 15만 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낙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 작품 중에 좋지 않은 도상으로 추정가 수준 또는 유찰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야코 루카쿠는 현재 일본 및 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작가입니다. 매번 놀라운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오름폭이 적어 보입니다. 2022년 7월 SBI 옥션에서 13만 달러가 넘게 낙찰이 되어 놀라움을 선사했는데요. 이번에 새 작품의 결과에 따라 루카쿠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새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은 80만 달러 수준으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경매에서는 언더비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미와 코마츠 작가는 1984년생으로 돈판 조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실력을 바탕으로 전통 회화로 넘어오면서 풍부한 표현력으로 창조하는 동물과 같은 신령의 묘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삶과 죽음, 지상과 천상의 영역을 관장하는 신적, 연적 존재 같은 주제를 탐구합니다. 일본 특유의 오래된 신화와 현대의 환경 문제 사이에 직접적인 선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출품된 두 작품은 모두 작가의 평균 도상이며 상위 추정가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야요이 쿠사마 작품들 많이들 나왔네요. 야요이 쿠사마의 파나 작품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에서 힘을 못 쓰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호박 작품들은 상위 추정가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이유한 작가의 작품들 중에 From 노치가 나왔네요. 해당 작품은 이유한 작가의 초기작으로 2017년 소도비즈 홍콩에서 한 번 출품이 된 것이 유일합니다.
당시의 작은 사이즈임에도 30만 달러가 넘게 낙찰이 되었기에 이번 작품도 높은 가격으로 낙찰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또한 김창렬 물방울 작품도 출품이 되었는데요. 김창렬 물방울 초기 작품으로 1977년작들에 비해 물방울의 영롱함이 다소 떨어지는 작품입니다. 수정가 수준으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김창렬 등 우리나라 블루칩 작품은 해외 옥션이 국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작품 소장을 원하시고 좋은 작품이 해외에서 출품이 된다면 도전을 꼭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본 작가인 카주오 시라가도 두 점이 출품되었네요. 카주오 시라가는 1924년 출생해서 2008년 생을 마감한 일본의 대표 작가입니다. 시라가는 초기에 발로 캔버스에 유성 물감을 발라서 만든 일명 발그림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54년 그가 고안한 이 도창적인 방법을 통해 그의 회화적인 전통에 비판하는 참여를 했으며 그 결과 앵포르멜과 추상 표현주의 같은 1950년대의 유럽과 미국 제스처 추상화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판자와 주걱과 같은 도구를 재도입하여 물감을 퍼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출품된 작품들은 모두 작은 작품으로 작품을 확대해보면 질감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위 추정가를 충분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SBI에 출품되는 작품 소개를 마쳤습니다. 작품 하나하나 모두 소중하고 작가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는 점과 모든 작품을 리뷰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작품 소장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작가에 대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